제가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야, 기분 좋다. 그 대통령의 실력은 뭘까? 전 가장 중요한 실력은 대답하는 능력이에요.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법을 제시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거.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관점, 시각, 고유의 해석이 있는 거.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답해주는 자리거든요. 그리고 답을 잘했을 때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하고 그래요. 매일매일 대답에 부딪혀요. 아침마다 비서들이 물어봐요. 일찍 그 비서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로 자기네들이 결정 못 내리는 것을 대통령께 항상 올라가서 몇 가지를 여쭤봐요. 이거 청와대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까요?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? 그럼 대통령이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. 그 대답을 못하고 나 그거 생각 안 해봤다던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국정이 스톱되는 거예요. 아니면 누군가가 그걸 대신하게 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돼요. 제가 아는 두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요. 한 번도 내가 답을 못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. 틀리건 맞건 자기 의견이 있어요. 어쨌든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. 그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써요. 그 간단해요. 계속 무슨 일이 국정이라는 게 뭐 계속 사건 사고가 나고 뭐 계속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와서 대통령한테 와서 대통령님 이거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은 뭡니까? 어떻게 처리할까요? 어떻게 대응할까요? 물어봤을 때 항상 답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. 노무현 대통령이 그 퇴임 후에 원래 퇴임사를 다 썼어요.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사가 있었을 거고, 근데 퇴임사를 안 쓰시겠다고, 안 만들시겠다고, 나중에 책으로 퇴임사를 대신하겠다고. 퇴임하시는 날 봉화에 내려가셔서 퇴임사를 딱 한마디 하셨죠. 이야, 좋다. 그게 본인이 퇴임사라고 그러셨어요. 5년 내내 모든 일이 대통령과 관계없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신경이 쓰이고 근데 그런 걸로부터 해방된 게 너무 좋으셨대요. 모든 거에 책임이 있고 모든 거에 내가 다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. 그냥 하루 뭐 YTN 같은 걸 이렇게 직무실에 틀어놓으면 뉴스 나오는 모든 뉴스가 나하고 다 관련이 있고 다 내 책임이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왕조 시대의 왕도 아닌데 내가 왜 다 책임을 져야 되냐고. 옛날에 왕들은 뭐 비 안 오면 그것도 책임지고 그러듯이 자기는 내가 왕의 어떤 그 권력을 누리지도 않는데 왜 내가 다 이런 걸로 걱정해야 되냐고 하실 정도로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답을 갖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답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하고요, 토론하고 학습하고 뭔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메모하고 이 안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. 사실은 대통령이 보면 무슨 공약이 있고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대통령은 마치 뭘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이런 것 같지만 대통령의 일상은 대답하는 거고요. 그 대답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도 다 밑에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다 리더잖아요. 그래서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. 그러니까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자기 생각이 없고 의견이 없으면 그 사람 리더 아니에요.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직급이 낮아도 그 사람의 리더죠. 굳이 청와대 꼭 안에 있을 필요 없고 밖에 있어도 밖에서 뭔가 대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예요.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. 계속 그쪽으로 힘이 쏠리고 그게 대통령 권력은요. 대답하는 권력이고 그 대답이 곧 지시고요. 명령이고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국정이 운영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
그만큼 막중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첫 번째 이제 실력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뭐 글을 쓴다는 것도 다 이제 대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.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쓸까? 이건 국민의 어떤 물음에 대한 자기 대답이죠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갑시다. 이렇게 이제 대답인데 그게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는 이제 대답에 그치지 않고요. 우리가 이제 글 쓰다 보면 누구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자료를 읽거나 그래서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능력, 일종의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. 근데 그런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.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. 생각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뭐라고 보고를 했을 때 그 핵심과 요점, 본질을 파악해내는 능력. 당신이 이런 말이고 기본적으로 이해로부터 출발하죠. 이해력. 근데 그 능력이 뭘 읽는 거라던가 보고를 들었을 때 단박에 집어내요. 그런데 항상 이제 불만이었던 게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제 청와대 파견들을 나오는데 그 무수히 많은 보고서를 올리는데 참 희한한 재주들을 가졌다.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보고서를 쓴다.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. 대통령이 그러셨어요. 이 사람이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이 사람이 나라도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도 깊은데 그건 알겠대요. 보고서를 보면. 근데 이걸 보고서를 왜 올렸는지 나보고 뭘 하라는 건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안 보인대요. 그건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이죠. 정치인들은 되게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길게 안 하고 한 줄로 이렇게 메모로 탁탁 그냥 핵심만 탁 집어서 얘기를 하죠.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을 이렇게 올려드려도 한 연설문 A4 용지 한 10장을 읽는데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쭉 보면서 쫙 읽으시는데 그런 능력을 굉장히 타고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고를 받고 딱 요점을 정리하는 능력. 근데 그게 결국 소통 능력이기도 하죠. 자기 생각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소통을 하려면 누가 쓴 글이나 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핵심이 뭐고 뒤에 뭐 저희나 취지나 배경이나 의도나 맥락 이런 걸 파악해내는 능력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. 그게 두 번째 어떤 리더로서의 능력 그게 안 되면요 정말 소통이 안 돼요.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자기 생각이 있고 뭔가를 이해를 해서 받아들였는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글로 쓸 줄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거에서 필요한 능력은 대개 한 두 가지 능력이죠. 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그 틀이 머릿속에 있느냐. 그 다음에 거기에 채워넣을 어휘력이 얼마나 풍부하냐. 근데 희한하게 두 분 다 틀이 명료해요.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첫째, 둘째, 셋째. 그래서 제가 계속 3년간 김대중 대통령 모시다가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초기에 첫째, 둘째, 셋째를 썼어요. 그러다 혼났죠. 너는 왜 이렇게 평면적이냐고. 좀 입체적으로 좀 쓰라고. 그분의 입체적이란 말을 처음에 계속 몰랐는데 이런 거예요. 총론 아래 강론이 3개 있으면 강론 각각의 총론 강론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또 하나 다른 방식으로 주장이 있으면 이유, 근거, 반대, 반론 속의 종합.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. 대꾸복구가 좀 있어야 된다. 대꾸복구가 있어야지 첫째, 둘째, 셋째 이런 것은 근데 되게 우리들이 이제 요즘에 그 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뭐뭐 해야 하는 5가지, 3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약해 주는 거를 좋아하죠. 근데 두 대통령은 크게 보면 틀은 딱 그렇게 하나씩 갖고 계셨어요.
김대중 대통령 첫째, 둘째, 셋째, 노무현 대통령은 주장, 이유, 근거, 반론 속의 종합. 항상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 틀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쓰면 됐어요.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서 갑자기 이렇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 머릿속에 하나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막 가슴만 뛰고 그럴 때요. 그 머리에 틀이 없어서 그래요. 틀이 있는 사람은요. 1번 축하합니다 그래요. 2번 의미 부여를 해요. 아, 이 행사 참 대단합니다. 이건 대단한 행사입니다. 3번 기대 표명을 해요. 아, 이게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4번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래요. 5번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. 이게 딱 기본 틀이에요. 거기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연설을 좀 더 한다는 사람들은 의미 부여를 하고 아 대단한 행사입니다 하고 뒤에 뭘 붙이냐면 아, 이 행사를 준비한 분들 수고하셨고요.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. 이거 하나 더 붙이면 좀 더 좋은 연설이 되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,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이런 틀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거죠.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딱 어디 가면 말을 해야 되거나 글을 써야 될 때 틀이 다 있어요. 거기에 써야 될 틀들이. 마지막으로 이제 어휘인데요. 아,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이 국어 사전에 없는 어휘를 구사하세요.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시골에서 이렇게 배운 말들인 것 같아요. 전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구사하세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어휘도 되게 한자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순 우리말 우리가 이제 가깝게 접하는 단어를 쓰기를 원하셨는데 되게 이제 어휘 선택이 연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여러분들 그 대박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어휘 선택이죠. 우주의 기운 이런 거. 연설 하나를 딱 듣고 단어 하나가 딱 박히는 그 미리 그걸 전략적으로 배치하기도 해요. 아, 어느 단어 하나는 남겨야 되겠다. 듣는 사람 가슴속에 남길 단어를 먼저 정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쓰시는 단어는 되게 다 서민적인 단어를 구사하시고 그래서 5년 내에 이렇게 대통령의 언어를 쓰지 않는다. 계속 지적을 받았죠.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뭐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해요. 가두기 좋은 게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배웠고 못 배워서 저렇게 천박한 언어를 쓰고 그러니 저런 사람은 위험하다. 저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했죠. 근데 진짜 그분처럼 단어 사용이나 이런 거에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품격 있는 분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차 정상회담하러 북에 갈 때 저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그 표지석에 이렇게 뭘 썼어요. 평화를 여는 길. 이게 이제 실무진의 안이었어요.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알고 가시는데 막상 쓰시려고 하다가 여는에 걸리신 거예요. 내가 여는 게 아닌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열었는데 그래서 평화를 다지는 길 이렇게 쓰셨어요. 그분은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문장이나 어떤 단어를 하나 생각해내면요 그렇게 좋아하세요. 그걸 저보고 너는 이런 거 아냐?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죠. 정말 뛸 듯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.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걸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말과 글의 말을 사랑하고 거기에 이렇게 막 갈고 닦고 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나라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나라 그렇게 우리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노력하고 합니까? 근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거의 5년 차 때는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를 5년 했는데
정말 그게 중요한 거였냐. 정말 중요했다면 YS 때는 왜 한 번도 신문에 그런 기사가 안 났을까? YS는 말실수를 한 번도 안 했을까? 자기가 알기로는 그러진 않았을 거인데 한 번도 신문에서 본 적이 없대요. 본인이 노력도 많이 했대요. 근데 60년을 그런 환경에서 살지를 못했대요. 그렇게 막 고매하고 품격 있는 말을 쓰는 환경에 살지 못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요.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아주 매끄럽고 정제된 언어를 쓰면 언론에서 안 써줘요. 예를 들어서 뭐 대못질 막 이런 말 하면 대문짝만하게 막 제목으로 뽑아요. 이렇게 자극적이고 과격한 용어를 쓰면. 그래서 대통령이 한 번은 자해하는 심정으로 이런 거 쓴다. 이거 쓰면 국민들이 보고 이게 왜 무슨 대못질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라도 볼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편지를 쓰는데 우체부가 전달을 안 해주니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야 뭐라도 이렇게 전달이. 우리가 이제 70년대 유신 시대 때 우리가 신문에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. 기자들이 다 쓰질 못하니까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